반갑습니다. 저는 한대부고 수학을 담당하는 문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의 프로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숙명여자고등학교랑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초임 시절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반포에서 수학 강사를 하다가 네,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SNT에서 그 한대부고 전담 강사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SNT가 한대부고에 정말 진심을 품고 붐업을 할 때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스카우트한 강사라고 제가 저를 PR할 때 늘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서 원장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첫 시험 수학 시험 치르시면서 안도감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오늘 분석 같이 해보시면서 네, 뭐 마음도 좀 정리하시고 기말고사 공부길도 잡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대보고 수학 시험이 어떤가요? 애들의 반응이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막 다 쓰러져 갔나요? 선생님이 제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시험이 살짝 쉬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작년보다 쉬웠다고 하는 이유도 딱 한 문제, 고난도 한 문제가 아이들에게 가독성 있게 읽히느냐, 읽히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사실 점수대로 보면은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컷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작년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결과는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다면 작년과 올해 이제 최상위권 1등급에서 상위권 아이들의 어떤 분포도가 차이가 나서 컷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한대부고는 난이도나 어떤 수학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의 기존 철학이 변치 않기 때문에 큰 막 그 이번에 진짜 어려웠다 막 이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작년과 변화가 있었던 게 현 지금 2학년도 5등급제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22문항으로 선택형이 17개고 단답형이 5개인 시험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개수를 그대로 2학년 때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분석하기에 2학년은 22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왜 갑자기 1학년은 문항수를 20개와 5개로 바꿨을까? 그것도 좀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 2학년도 똑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 똑같이 개수가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문항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5등급제 첫 아이들을 치르면서 이 22문항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법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문항을 조절하기가 이제 괜찮아서 22문항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셨던 것 같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데이터로 보니까 이제 상위권이 좀 두터워지고 중상위권을 그 상위권을 제끼고 1등급 반절과 2등급 아이들의 경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항수를 바꿔서 객관식 20개, 단답형 5개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단답형 문항도 객관식 20개로 하면서 저쪽에 총점이 75점이 되게 배치를 했고 자료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단답형 5개는 25점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셨고요. 문제도 단답형이 뭐 4번, 5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 저희 고난도 문항이 단답형 순서대로 했어요. 5번이 가장 어렵고 4번이 좀 쉬운데 이 두 개가 6점짜리였고 작년에 이 두 개가 7점짜리여가지고 이 두 개 7점짜리를 엄청 어렵게 되셨거든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 아이들은 이 두 개를 틀리고 점수를 내기 시작해서 두 개가 나가니까 4점이 나가서 86점부터 컷을 예측을 한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다 보면 객관식 한 두 개 틀리냐로 하나 틀리면 80대 초반이 나오는 거고 컷이 두 개 틀리면 70점대 후반 79.8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컷이었는데 올해는 단답형 두 개가 나가면 12점이었거든요. 근데 12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 단답형 4번 5번 중에서 5번을 틀린 아이들은 있지만 4번을 틀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상위권 그 1등급을 반으로 나눠서 컷 쪽을 중, 뭐 위쪽을 상이라고 본다면 1등급 상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미 두 개가 아니라 하나 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 분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 로 이제 아마 등급이 갈릴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아이들 점수를 다 받아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에 100점 분 한 명이 나왔고 두 개를 틀린 아이가 저희가 다 5명이거든요. 저희 안에서. 그리고 3개까지 세워 보니까 9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을 그 예상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 전체 성향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 느낌으로 체감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두 개, 세 개 틀린 애들이 9명까지 나오면 그 9명을 4를 곱해 보면 9, 4, 36 해서 1등급 컷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등급 컷을 아마 3개 틀려서 80점대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 두터운 1등급 상위권 아이들 분포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분포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감히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우리 아이 그 100점을 맞은 이제 아이의 성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요 정도 푸는 아이가 요걸 100점을 낼 시험이라면 숨어 있는 고수들이 있기 때문에 100점이 그래도 6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시험지일 수도 있고, 한두 개 틀린 아이들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하면 컷이 2개 또 컷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점수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담임이 그러는데 80대 중반 정도가 컷일 것 같대요라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3개 틀리는 게 이제 컷이 될 것 같고요. 3개는 주관식 하나랑 객관식 2개인데 객관식 2개의 문항 분포가 이제 점수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 점수대에 따라서 3개인 점수가 이제 소수점으로 좀 차이 나는 그런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컷은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출제 경향은 이번에도 부교재 유사도가 매우 높았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처음에 설명할 때 시작할 때부터 부교재 유사도가 70% 80%까지 거의 가기 때문에 부교재만 여러 번 반복해도 70점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분석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 유사도가 굉장히 높았고 교육 과정에 매우 충실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수업 때 나온 정보가 그대로 시험이에요. 항상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좀 변수가 있었거든요. 강남권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이번 한대부로 오셔가지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막 예상도 하고, 그 선생님이 기존에 계셨던 학교 시험도 막 분석하고 보면서 살짝 겁을 먹긴 했는데 역시나 아이들한테 쏟아냈던 말들을 진짜 그대로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어려운 거 풀고 있으면 선생님이 야 이런 학원에서 나와주는 이런 어려운 문제 풀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제가 애들을 잘 훈련시켰죠. 그게 어떤 문제인지 콕 찍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선생님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곱셈 공식에서 어려운 변형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면 정말 안 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거를 푸는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죠. 직전 대비 때도 그런 거 안 풀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적중을 할 만큼 진짜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매우 충실하게 되셔서 너무 감탄했습니다. 사실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등급 컷을 위한 문제들을 너무 예쁜 문제들로 잘 내셔가지고요. 이번에 나오는 그 점수대를 보면은 아마 그 등급이 정말 그 실력일 거라는 확신이 들 만큼 문제를 너무 정갈하게 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상 틀리면 걘 1등급 아닌 거지. 이게 딱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4개, 5개 이상 틀리면 걘 2등급 안 돼. 이 시험지로 4개, 5개 이상 틀린다 안 돼. 이렇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뭐 4개까지, 5개까지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을 만큼 문제를 너무나 잘 내셨더라고요. 뭐 영역별로 보면 문항 분포는 저렇게 되지만 혼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시험이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목이 이러니까 많이 떨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달리 이번 시험은 학생들한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라고 말하는 학생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개인차에 의해서 못 풀었을 수는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이제 세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조정을 하셨냐면 저 객관식 20 문항 중에서 앞에 1번부터 14번까지는 쓱 다 풀리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시험 그 시간을 다 절약을 하고 그 이제 선생님들이 이항 분류표로 가지고 루브릭대로 14번에서 개념을 다 이제 다 시험 문제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14번 이후부터 이제 등급 가르기 문제로 막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상위권 아이들도 그 네 문제를 다 풀어내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던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보면 변별력이 굉장히 잘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유사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부교재 변형 문제들이 많고 아까 보시면 여기 뭐 객관식 20번, 18번, 뭐 19번이 심지어 배점이 높을 때도 뒤에가 있죠. 이런 거는 부교재랑 거의 거의 이거 숫자만 좀 변형하셨구나, 발문만 바꿨구나 이런 수준이어서 제가 뒤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뒷문제도 부교재 유사도가 높을 만큼 부교재 유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의 결을 질로 바꾸는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했는데요. 시험지를 보면 연구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되게 쉬운 개념이고 어디 특이한 개념 끌어다 쓰지도 않고 심지어 막 특이한 기술
기술 있잖아요. 수학 좀 하는 애들이어야만 알 수 있는 기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개념 문제들로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로 너무 문제를 잘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의 공부키를 좀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좀 그런 문제들로 공부 결을 완전 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정말 외치는 시험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시험 문제 이제 번호별로 보면은 앞번호들은 다 2점대. 저게 이제 번호대로 그대로가 이제 선생님들이 예측하시는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대가 2점대, 3점대, 4점대, 5점대로 쭉 이제 저렇게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답형이 5문제였는데 1번에서 3번까지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1, 2번은 정말 쉽고 3번은 이제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살짝 뭘 잘못 생각하거나 이러면 틀릴 수도 있지만 2등급 친구들이라면 틀리지 않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였고 4, 5번도 실력차를 둬서 선별을 하려고 하셨는데 4번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본 유형이어서 좀 쉬웠고 그래도 좀 당황하는 친구들은 못 푼 친구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5번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5번은 거의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100점이나 2개 그 틀린 아이들도 5번을 다 틀렸을 정도로 5번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보통 강남권의 학교들은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부교재 프린트로 막 많이 배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치권에서는 그 프린트들의 변형 문제들로 막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2차 함수 쪽에서 고난도 문제를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변형 문제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다 막 지치고 질리고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한대부고는 그런 그 모의고사 소스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이번에 거의 한 문제도 없었어요. 억지로 0이라고 하면 너무 민망할까봐 억지로 탈탈 털어 0.5를 만든 거지. 그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 아이들 쓰러뜨릴 읽히지도 않는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 기말 1학년 내내도 그런 어려운 모의고사 베이스로 한 기출 변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개로 문제를 승부를 봤는데 이제 문제는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이번에 1컷이 64점이에요. 굉장히 낮죠. 이 컷은 제가 시험지를 이 컷을 예측하려고 시험지를 6, 7번을 볼 정도였는데 이 컷이 예측이 안 돼요. 이 컷이 50점대 초 아니면 40점대 후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로. 근데 이 컷이 50점대 초라고 예상했더니 애들이 말도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 1, 2등급 봤던 애들도 다 50점대 초반으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2학년은 또.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의 난이도 차가 진짜 커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2학년 아이들도 지금 제가 1학년 때 가르쳐서 그대로 올라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은 1컷이 64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최고점이 75점이어서 큰일 났 75점 받고 아이가 와서 펑펑 울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3일 후에 75점인데 그 점수가 전교 3등 점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난이도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한대부고는 2학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대수를 무조건 한 번 또 돌려야 되겠구나 해서 여름방학 플래깅도 빨리 막 서둘러서 그 대수 연합반을 했다 그냥 한대보고 중심반으로 짜기도 하고 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 2학년은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1학년은 지금 올해 이 중간고사가 사실은 1학년에서 가장 조금 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시험이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한두 문제 차이로 낮아질 거거든요. 하지만 2학년 때는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쭉 말씀드렸던 1등급 컷 예상 그 어떤 것들인데요. 최상위는 단답형 하나, 선택형 하나 틀리는 게 최상이고요.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단답형 5번 하나 외에는 최상위권에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다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 나간 자료에 문항별로 제가 다 이유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시면 그걸 꼭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읽고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했고 어떻게 대비했어야 되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별 분석표를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어서 사실 수학이 첫날이고 뭐 연휴가 없으면 등급이 실제로 다 나왔을 텐데 제가 예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도를 어머니한테 애들 너무 혼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100점이 아니고서는 3개까지도 1컷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컷을 1컷이 낮게 잡아서 만약에 뭐 단답형 1개랑 객관식 3개 틀려서 4개로 이렇게 뭐 78.3 나온다면 뭐 높게 잡은 1등급
2등급 컷은 요게 일로 내려오던가 여기서 한두 개 더 많아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도 점수가 이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60한 3, 4점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점대가 2등급 컷이 여기면 이제 100등 내외겠죠. 근데 그 2컷 안에 들었다면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전교생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한두 개 차이거든요. 그냥 한두 개 차이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심지어 70점 이상이 저희 반 안에서도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등급 컷에 걸리고 2등급 상위에 있는 여기 아이들끼리의 한두 문제 차이에 어떤 그 두터운 층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 한두 문제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간고사니까 기말고사랑 수행평가랑 합산한 그 등급 컷에서 이제 승부수를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전략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유사도인데요. 문항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에서 14번까지는 거의 90%예요. 저거는 부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아주 평범한 문제로 내셨고 단답형 1, 2번 5개 중에 앞에 2개는 다 평범하고요. 그 다음에 6, 70%는 약간 발문을 뭐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바꿨다거나 문제를 조금 구조를 바꾼 걸 제가 60, 70까지로 봤는데 그런 문제가 3문제 정도고요. 50% 미만은 개념이나 문제 형식은 똑같은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2개를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얘를 과연 똑같다고 할 수 있나? 개념은 거기에 다 있지만 똑같다고는 못하겠는데 이런 게 지금 50% 미만이라고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창작 문제가 딱 4문제인데요. 이 창작 문제는 정말 창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쉽네, 뭐 되게 한대보고 시험 쉽네, 그럼 그 선생님은 분석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 4문제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유사성이 없는 문제로 창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 특이한 창작이 아니라요. 정말 이걸 이렇게 돌려서 냈구나. 진짜 예쁜데 이런 창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제분이 2개, 3개 틀렸다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많이 익숙한 발문이고 익숙한 문제고 모르는 개념이 하나 없으니까 그냥 막 풀었을 텐데 중상위권에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도 안정적인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2개의 조합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풀다가 너무 당황했을 거고 풀어서 답이 나와도 이거 맞을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당황해서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린 개수가 나오면 문제의 낯섦에서 그 아이가 틀린 거지 그게 실력에 부족해서 틀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한테 너 그렇게 뭐 부족하고 구멍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낯설어서 정말 창작을 하셔 낯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상위권층이 어떻고 2등급층이 어떤지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게 또 기말 때 잘 준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학이 첫날이었어요. 시험 첫날. 그래서 제가 직보를 수요일도 직보를 하고 목요일도 직보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2번 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직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보 날 2번이다 보니까 직보 자료를 만드는데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직보 때는 부교재 중심으로 필수 문제를 다 풀렸고요. 2차 직보 때는 아이들한테 이것만 풀어도 돼. 다른 거 막 저 뭐도 안 봤는데 이거 먼저야 저거 먼저야 물어보면은 이것만 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직보 교재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거의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낸 것 중에 올림피스 교재 한 페이지에 통으로 있는 개념을 한 문제로 내신 게 있는데 그 어떤 한 문제는 거의 차수와 뭐 개수까지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거의 유사도가 그렇게 높게 나와서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시험 보면은 유사도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어려웠어요라고 말하는데 유사도가 높으면 문자가 올 때 죄송합니다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 받고 심지어 전날도 봤는데 틀렸으니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직보가 2번이나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혜택을 본 것 같고 보통은 한대보고는 수학이 일요일 뒷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첫날이어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2번 직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말 수업은 요일은 그대로 저희는 수토고요. 1학년이 네,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 안내 자료에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전체 범위 사회독을 하고요. 부교재를 중심으로 사회독을 합니다. 근데 수업 교재는 쉽지만 과제장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업 교재만 보면 문진 선생님 수업 쉽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과제장을 풀다 보면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과제장 풀다 지쳐서 너무 어렵다고 나간 애가 있고요. 수업 교재 보다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수업
과제장 합해서 보면은 되게 알뜰한 문제들도 많고 되게 좋은 문제들도 많아서 끝까지 버틴 친구들은 아마 득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렵다고 하면 쉬운 것도 제시하고 쉽다 그러면 어려운 과제장으로 바꿔주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피드백 많이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근데 과제장은 문항 많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사신문항만 푸느냐 하실 테지만 이 사신문항이 정말 너무 애기 쓰인 사신문항들이어서 저 솔직히 친구들한테 선생님 교재 외에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말하는 교재들이어서 교재의 질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카톡 질문이나 풀이 영상 요구하면 바로 제작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과제가 좀 어렵게 나가는 날은 과제장 주면서 과제 영상을 미리 배포해서 과제 하면서 영상 보면서 풀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답은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굉장히 공들이는 편인데 실전 모의고사를 다 치르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모음집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해서 풀리기도 하고요. 과제장 오답 같은 경우는 오답을 배포를 많이 해봤지만 과제장 소화하기도 애들이 급급한지 오답 그 회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전 모의고사에 계속 담습니다. 그 오답을 보면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오답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렇게 담는 편입니다. 제가 기말고사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그 여름방학 그 수업인데요. 이번에 한대부고가 변수가 생겼어요. 그 여름방학이 7월 24일에서 8월 6일까지예요. 다른 학교보다 일주일이 짧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도 중간고사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간고사가 24일이 추석 연휴인데 추석 앞에 보는 학교가 한 30개 학교 중에 두 학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대부고예요. 다른 학원 다른 어떤 여름방학 특강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세워줄 수 없을 만큼 지금 날짜가 너무 돌출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저도 강의를 다 여름방학 특강을 한대부고에만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취지로 이제 여름방학 캠프를 수업을 깔았고요. 1학년은 대수 수업이 기본입니다. 이 대수 수업은 기본반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2학년에서 그 전교 3등 했다는 친구들도 작년에 이 대수 기본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본반 듣지 말라고 해도 기본반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기본반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더 높은 걸 들어야 되냐 기본반을 들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이 기본반 하면서 중상도 섞어주고 문제로 내가 승부할 테니 이거 그냥 들어 이렇게 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침에 수업 듣고 오후에 클리닉까지 하고 가기 때문에 횟수가 많지 않아요. 8회예요. 방학 제가 다 써도 8회예요. 그래서 이 8회 안에 대수 빨리 알뜰하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도요. 되게 일찍 개강했어요. 시험이 끝나는 날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바로 그 주에 개강을 해서요. 횟수도 늘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정규반 횟수를 짜야 겨우 11번, 1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말고사 끝나면 화목토 2학년은 월수금 이렇게 3번 반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이번 기말고사 때 선택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계기로 방학과 2학기 중간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공지차 이런 돌출이 있다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짧다 보니까 교재는 또 열심히 공을 들이겠죠. 그래서 진짜 저 때는 숙제도 다 해결하고 가게 그렇게 몰입학습을 시킬 거고요. 일찍 개강해가지고 공통수학도 전범위 한번 하고 선행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알뜰하게 풀려가지고 다 완벽하게 방학 안에 집에 가서 숙제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매일매일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네. 한대부고가 정말 학생들 중심의 학교입니다. 제가 너 거기 앉아 있었니? 너무 몰라서 정말 학생들 중심의 학교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시험지의 쪽수가 수학이 10쪽이에요. 그리고 단답형 4번, 5번이 어렵잖아요. 4번이 한쪽이고요. 5번이 한쪽이에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죠. 학생들 시험 보다 보면은 공간의 여백의 부족함도 아이들의 조급함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기가 마음껏 생각하고 빨리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시험 문제도 선생님들이 잘 내셨는데 쪽수도 문제 배치도 객관식마다 어려운 거는 한 줄에 한 문제 풀 수 있게 배치해 주신 것도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결과가 어찌 나왔건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뭐 문항의 난이도나 뭐 어떤 교육의 질에 의심 없이 그냥 우리들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